안녕하세요. 수만이 기숙학원에서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노윤태 선생입니다. 자, 이번에는 2022년 수능 영어 영역에서 바뀌는 부분과 그 다음에 영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수능 영어 영역에서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EBS 교재 연계율의 축소입니다. 현행 70%에서 50%로 줄어드는 것으로서 대입제도 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2020년 수능 영역에서 EBS 교재 연계 방식 출제된 문항수는 총 33문항이었고 그 중에서 7문항이 EBS 교재에 수록된 지문을 그대로 활용하여 출제한 직접 연계 방식의 문항이었습니다. 교육부가 직접 연계의 비중을 줄이겠다고 한 만큼 2022년 수능 영어 영역에서는 직접 연계 문항수가 현재 수능의 7문항보다 적어질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현 수능에서 EBS 연계율이 약 70% 수준이라고 하지만 간접 연계의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연계 체감률은 그다지 높지 않았습니다. 2022년 수능에서 EBS 연계율도 50% 수준으로 낮아지고 직접 연계 문항수 역시 지금보다 적어진다면 학생들의 EBS 연계 체감률은 더욱더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EBS 교재의 지문 암기 위주의 학습법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독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학습 개혁을 대폭 전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BS 교재는 수능 연계 문제 대비용이 아닌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학별로 정시 영역의 영향력 강화와 등급 간 점수차의 확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표에 보시는 것처럼 2021년과 2022년에 서울대의 등급 간 차이를 현저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려대의 경우에도 서울대와 마찬가지로 등급 간 점수가 크지 않았던 학교인데 비해 2022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세대의 경우는 2021년과 2022년이 큰 차이가 없지만 원래 연세대학교는 영어의 반영 비율이 높은 학교라는 것을 학생들이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에 영어 영역에서 변화된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어휘입니다. 어휘의 목표는 기본적인 어휘량을 늘리는 데 있습니다. 영어 학습에 있어서 어휘를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는 실력뿐만 아니라 성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학생에 상관없이 어휘량을 늘리는 학습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어휘를 많이 알수록 점수는 올라갑니다. 자, 어휘를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반복이 중요합니다. 단어가 부족한 학생들을 보면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단어 암기에 시간을 투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투자한 시간에 단어가 모두 다 기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보다는 반복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몇 시간 동안 단어를 암기하는 것보다는 일정한 시간의 간격을 두고 몇 번에 걸쳐서 나누어 반복 학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면 아침, 점심, 저녁, 야간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학습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속성입니다. 단어 암기를 했다가 안 했다가 또는 한 달만 했다가 안 하거나 이런 식으로 간헐적으로 하는 것은 안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단기간에 어휘력을 올리는 것은 일시적인 효과일 뿐입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학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개인 단어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단어를 암기할 때 시중에 나와 있는 단어장 위주로 암기합니다. 하지만 그 단어장은 내가 모르는 단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는 단어도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단어장을 기본 단어장으로 암기하되 그 단어장 또는 스스로 공부하다가 생기는 모르는 단어를 개인 단어장을 만들어서 따로 암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부하면서 내가 몰랐던 단어이고 스스로 작성하고 정리하기 때문에 효과가
훨씬 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문입니다. 구문 학습 요령은 첫 번째, 기본적인 문장 구조를 정확히 학습하셔야 됩니다. 즉, 영어 문장의 주어와 동사를 정확히 파악해서 문장 전체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글을 읽는지 읽지 않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구조를 잘못 읽으면 전혀 엉뚱한 의미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식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영어의 수식 관계는 한글과 다르게 뒤에서 꾸며주는 후치 수식의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수식 관계를 얼마나 정확히 그리고 빠르게 연결하는지가 결국 독해력을 좌우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영어 문장을 읽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으셔야 합니다. 수식 관계가 한글과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영어를 읽을 때 뒤에서부터 읽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글을 읽어오는 것이죠. 쓰여있기는 왼쪽부터 쓰여있는데 읽기는 오른쪽부터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읽는 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지고 문장의 구조가 잘 보이지 않아 해석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처음부터 읽는 습관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나가도록 학습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런 학습이 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반드시 이런 학습을 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길고 복잡한 문장은 따로 정리해서 반복하셔야 합니다. 영어 지문을 읽을 때 모든 문장이 다 길거나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이런 길고 복잡한 문장을 만나면 학생들은 일단 해석이 끊기고 정리가 되지 않아 글을 읽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번 우리가 길고 복잡한 문장을 접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문장이 나왔을 때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긴 문장에 익숙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습 중에 나왔던 긴 문장을 정리해서 구조와 수식 관계를 반복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독해입니다. 감으로 문제를 푸는 습관을 고치셔야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영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었냐고 물어보면 감으로 풀었다고 얘기할 학생들이 많습니다. 즉 정확한 내용 이해가 필요하거나 답의 근거가 필요한 문제, 예를 들면 어법, 어휘, 빈칸, 순서, 삽입 유형의 문제에서 취약한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점수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바로 29번에서 40번까지 이 문제 유형에서 오답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29번에서 40번까지 얼마나 오답을 줄일 것이냐, 바로 그 부분에서 등급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학생들은 감으로 문제를 푸는 습관을 고치고 답의 근거를 명확하게 밝히는 읽기, 문맥을 파악하는 읽기 습관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글의 내용을 요약해보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그냥 글을 읽고 답을 선택하고 답지를 보고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확인하고 다시 다음 문제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양으로 승부를 보는 접근법보다는 처음에 글을 읽고 스스로 글의 내용을 요약해보는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을 요약하기 위해서는 글의 논리 구조와 주제문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 글의 요약 훈련이 곧 주제문을 찾고 답의 근거를 찾는 훈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속도보다는 먼저 정확성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학생들과 영어에 대해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시간이 부족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접근하는 방식은 글을 빨리 읽는 것입니다. 즉, 글만 빨리 읽는 것이죠. 글을 이렇게 빨리 읽어내려갔을 때 과연 내용 또한 빠르게 이해를 했는가? 바로 이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눈의 속도와 이해의 속도는
어느 정도 반비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험에 비추어 보면 빠르게만 읽는 학생들은 선택지에서 정답을 고르지 못해 다시 지문을 처음부터 읽어 내려오는, 즉 지문을 2번, 3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해 훈련을 할 때는 속도보다는 먼저 정확성에 집중해서 학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정확성이 생기면, 다시 말하면 내용이 이해가 되면 글을 읽는 속도는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으로 영어 공부에 있어서 어휘, 구문, 독해에 관한 학습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수만이 기숙학원이 여러분의 성적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만이 기숙학원 영어과 노윤태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